세계 기아 리포트 발간 20주년 그리고 컨선 월드와이드 코리아 10주년을 맞은 이번 행사에서 모더레이터를 맡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소개드릴게요. 제 왼쪽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도미닉 크라울리 컨선 월드와이드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 옆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은하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뵙는 분일 것 같은데요. 도널 콜먼 FAO 축산위원회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 소개를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제가 더 소개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1년 차 기자고요. 오늘 계속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너무 적고 싶은 게 많아서 노트북이 없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계속 떠올랐던 한 단어는 적기다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 사실은 모든 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이 있잖아요. 제로한 거의 적기가 지금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기후위기 그리고 분쟁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이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직시하면서 그리고 그렇다면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대학생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걸 풀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쉬운 언어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진행 방법은 먼저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패널 분들께 지정 질문을 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식순지에 보면 QR코드가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지금 막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한두 질문 정도 선택해서 또 패널 분들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분명히 40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32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오래 했나요? 네,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사실 얘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속으로 한 번쯤 계속 품어봤을 그 근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농업기술도 이렇게 발전했고 아까 감탄 이야기 하셨는데 찾아보셨어요? 전 찾아봤는데 감탄할 만큼 맛있다라는 뜻과 탄소를 저감했다라는 뜻을 저감한 농법을 사용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농업기술도 발달했고 국제사회도 20여 년간 이렇게 리포트 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도 오늘 이 순간 여전히 아까 도미닉 발표에서도 있었지만 1억 8천만 명 정도 그리고 세계 수억 명이 계속 굶주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왜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가 줄지 않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각자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미니크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was hoping you were going to invite Donald as he hadn't spoken yet. The key point that I focused on in my remarks earlier was the link between conflict and hunger, and how those people that the World Food Programme identify as being most food insecure, 75% of them are in conflict-affected contexts. And the link between conflict, displacement, climate change, and hunger is increasingly evident. There are lots of other reasons, but if we have time, I'll come back. But that's my main issue, conflict. 네, 분쟁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왜 갈등이라는 게 타국과의 국제 간 갈등을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국내적으로도 갈등이 있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국내외적인 갈등 요소를 제어하고 제거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량, 그 좋은 지도자를 키우는 국민들, 그리고 그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시 구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결국 해법도 거기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12월에 남수단에 작년 12월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 저희 계엄 사태가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분쟁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저희 나라의 소식을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는 난민 캠프에서 듣고 정말 하루 정도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면서 그때 들었던 게 정치적인 어떤 분쟁이나 불안이 삶을 쉽게 살기 어렵게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했었어요. 이번에 하나가 더 있네요. 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정상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원력.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지역 주민들의 사실 힘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유나 국장님도 얘기해 주시면. 예, 방금 좀 전에 이 질문을 봤을 때 멘붕이 약간 왔습니다. 기아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라는 대답에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나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대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작물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대답을 딱 썼어요. 이거 왜 물어보지? 막 이러면서 사실은 작물을 키우려면 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종자도 필요하고 지식과 장비도 필요한데 이것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어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사업지를 가서 보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물이 있어야 될 때 물이 없고 물이 없어야 될 때 물이 넘쳐나고 있고 그 조절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생산이 되면 균등하고 행복하게 나눠 가져야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널 콜먼 의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es, thank you for that. My first thought was I should have actually paid more attention to the questions. I didn't really give it enough thought at that time. But listening, I don't want to go into the political aspect. Colleagues here have I think, much more experience and have given very good answers. But in a very brief sense, I think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which is where I'm coming from, we have the technology, as the director, I think, very, very eloquently pointed out. We also have the science to deal with all of the issues that are facing us, if the conditions are right to allow us to do that. But in a crude sense, maybe the answer is twofold for me. One, we have a rising world population which is rising much faster than we're actually able to keep up with. So no matter how quickly we advance, our populations are rising faster. We are already at 8 billion, which has never been seen, and we are going to hit 10 billion by 2050. So that is an enormous physical and technological challenge. And the second reason is that, allied to that, but it's also tangential to what colleagues have said here, due to either physical shocks, I suppose economic shocks, but particularly climate shocks, the actual land area, the utilisable land area in the world where we can grow crops and feed livestock shrinks as we speak. So those are twin competing issues that are adding enormously to the complexity.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대사님 발표하실 때도 히든 헝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숨겨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이제 그 컨서 월드와이드에서 저의 사례 같은 걸 조금 언급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 계속 나온 얘기가 사실은 그 기후 변화이잖아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근데 제가 몽골 취재를 갔었을 때 그리고 남수단 취재를 갔었을 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느꼈었어요. 그 남수단에서 갔을 때는 그 홍수가 났다 하면 우리는 홍수가 났다가 홍수가 하루 이틀 굉장히 피해를 남기지만 물이 없어지잖아요. 거기는 그냥 바다가 돼 있어요. 한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이. 그래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이 구역에서 이 구역으로 이동하는데 왜 내륙 한가운데 바다가 있지? 이렇게 보고 있으니 거기가 홍수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몽골에 갔을 때도 아까 또 얘기를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드라고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엄청난 한파와 엄청난 가뭄으로 가축들이 뭐
몇 수백만 마리가 갑자기 몰살을 당한 이런 일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후 변화를 겪고 있는 곳들이 또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도미닉 크라울리님과 도널 콜먼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려진 곳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외된 곳, 그리고 우리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은 어디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에는 도널 콜먼 의장님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Yes, I think that is actually one of the key things for us, that we are actually not maybe so much missing, but not quite realizing the extent of the problem underneath where we're looking. And I think particularly in developing areas where we see, because of climate and because of physical difficulties and extremities, people actually are continuing to struggle to survive. They do, but at a level that's not sustainable and at a level that's below what we would define as actually doable. And for us, I think the challenge is to go back in those situations, work with those people, work with those areas, and find out what can we do. For instance, just in a very practical sense, in a lot of cases we have lost a lot of genetic diversity. And that was diversity, and you touched on it in the presentation, I think, earlier in the seeds. That is diversity that has sustained generations in very, very crude and very difficult conditions. We need to go back. We're losing that diversity at an incredible rate across the world. That, it's not quite what you asked me in the hidden sense, but that is a hidden destruction that we need to address hugely, particularly people like us who are actually in a position perhaps to influence policy. So that's one thing. It's such an interesting question. I probably could speak for far too long about it. So let me just pick up on a few small things, because what we're seeing increasingly is that the traditional seasons that we would have seen in countries no longer really exist. Seasonality is changing. And the example from South Sudan, which we certainly saw in the 1998 famine in Bahr Ghazal, was you went from drought to floods. And almost within a couple of weeks, you went from a situation where there had been no rainfall for a few years, and then suddenly the same areas were flooded. And it's almost perverse that that's what we're seeing. It's more than 10 years now since we've seen in places like Ethiopia and Kenya the loss of the ability to generate crops, specific types of crops that used to be grown in northern Ethiopia could no longer be grown, all because of climate change. I think the question of hidden hunger is really important. If we're talking about humanitarian crises, traditionally we would talk about forgotten crises, countries or conflicts or situations that we'd somehow forgotten about. But that word forgotten is really quite dishonest, because they haven't been forgotten, we've chosen to neglect them. And I much prefer the language of neglected crises, because we're choosing not to respond. We're choosing,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not to fund the response that is necessary in those situations. So I think we've got climate change, we've got political ambition, we've got capacity, and we've got issues of overpopulation that Donald has touched on. 네, 그러니까 히든 헝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정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기사를 쓰다 보면은 제일 다루기 어려운 인도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 오래됐는데 해결 안 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이제 사람들한테 새롭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시리아 뭐 이런 굉장히 오래 진행됐던 그런 문제들은 얘 쓰면은 이거 또 나왔네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 계속 여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되는 거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외면하고 있는 문제지 숨겨진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자, 이번 네 분께 다시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주제를 바꿔서, 어쨌든 이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자의 영역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영역이 아니더라도 뭐 NGO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국제기구나 정부, 각국 정부가 이런 걸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걸 느끼시는 바대로 기아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들, 그리고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하는 사람들, 조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미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I think you're picking on me. At the moment, the whole of the humanitarian and development system is being critically challenged to change, and primarily because there just is not enough money being provided. If you look across the whole of all of the donors, with the exception of a very, very small number, including Ireland, pretty much every donor is cutting its ODA. So we're being forced to look at how do we reduce costs, how do we prioritize, how do we change the ways of working, how do we work more and better with local organizations, how do we work more and better with each other. But the reality is we will be able to do less with less. At the moment, only 28% of the global appeal is funded, which means that for every 4 people you're trying to support, you only have funding for 1. And it means you're increasingly going to provide support to areas that are easier to access, which are not the areas where the need is greatest. And that really worries me, the future of the aid sector, because governments have turned away from multilateralism and they've turned away from supporting ODA. Thank you. 네. 뭘 할까 한 150가지 정도 있겠지만 딱 하나를 얘기한다면 이 문제는 그 국제개발협력 프레임 내에서 아무나 가서 도움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현장 중심의 단체나 인도주의적 그 긴급 구호 혹은 인도주의적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그 다자기구들만 할 수 있습니다. 즉 라스트 마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러면 그런 기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든든한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든든하다고 제가 표현하다는 건 많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예측 가능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심한 거죠, 플럭추에이션이. 그래서 올해 100만 불 받는 건 좋은데 내년에 50만 불로 떨어질 가능성, 그 다음에 또 올라가. 그러면 사람을 잘랐다가 사람을 다시 고용했다가 발주를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기업 경영하고 비슷하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프로젝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인도적 지원은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기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 캠프도 예전처럼 단기적으로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속화된다고요. 그래서 중학교가 초등학교 때 들어왔던 친구가 고등학교까지 진학하고 심지어 얘가 잡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기적인 플랜이 매우 필요한 이런 상황인데 재원은 장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이게 원점 타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재원을 늘리자만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은 또 우리나라 어려워요. 지금 다 어렵죠. 어렵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민간은 지갑을 닫으려고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이런 재원 구조와 채널을 만드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같이 우리 얘기하는 그룹 내에서 이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 그 교수님 하나만 더 이어 질문 드리면,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솔루션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없어졌지만 항공권 연대기금 혹시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비행기 한번 탈 때마다 얼마씩 빠져나가는데, 그거 빠져나간다고 해서 데모하는 사람 없었어요. 얼마 안 되거든요. 하지만 모이면 크거든요. 그런 식으로 레비를 만들자는 거죠. 일종의 보건학 쪽에 쓰였던 그 네, 그렇죠. 국제보건 쪽에 이제 쓰였는데,
그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걸 모두가 컨센서스를 만들고 적절한 방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슈퍼리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인을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라이브 에이드 콘서트라도 다시 해야 한다면 네.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저희 또 K-팝들의 또 기업들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예측 가능성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농업이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민들한테 사실은 예측 가능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 중에 하나가 농업을 뭐 작물을 키워서 생산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또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유나 국장님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농업 측면에서 그리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게 그 어떤 지구 반대편이나 또 우리가 지금 직접 볼 수 없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딱딱딱 나눠져 있는 국가들이지만 병은 그리고 해충은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옥수수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생됐을 때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피해를 입었고 또 뭐 돼지 그 바이러스 병 같은 경우에도 다 그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아의 문제는 결코 아까 이제 시작 전에 관심 갖지 마세요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서 관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정말로 우리의 식량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술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우리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는데도 부족하지만 다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은 또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R&D가 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R&D 결과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작은 곳에 살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모든 곳에서 기술도 공유해야 되고 지식도 공유해서 기아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식량 안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사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과를 제대로 못 먹은 지 꽤 됐습니다. 사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더 추운 곳에 가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것도 한편 생각하면서도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연구가 우리 지구의 또 환경 문제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거기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자기가 갖고 있는 분야,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성들이 좀 많이 공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해서 통역이 제대로 통역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콜먼 의장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기아를 줄이기 위해서,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Yes, I mean that's the $64,000 question that you used to say in the programs, but it just strikes me actually the answer I want to give is really to build on what Dominic and what the director said, because they mean the same thing and they're critical, and that is multilateralism. Multilateralism is the only system that protects us in a very fractured world. In other words, it's the only bulwark against unilateral actions by strong players. So small countries band together through and I know that it's unbiased, but through the multilateral agencies, the Rome-based agencies, and that is the answer, because without that, you cannot tackle the transboundary issues that are occurring. You cannot tackle the systematic reduction in ODA because you don't have the mass, either political or financial, to address that. And I think that's for us, really, to shore up multilateralism as it was originally when the UN itself was founded. That was the basis on which it was. Everybody pulling together. These are really, really difficult times. Zero hunger, as everybody points out, is almost over the horizon in terms of our ability to achieve it. But the one thing we have is the multilateral systems. We need to hold on to those. We need to build those, because civil society as well is entrenched and is intrinsic within those. So it's in all our interests.
감사합니다. 다자주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청중들이 사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질문을 막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질문이 많은데요.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이렇게 해야 되고 NGO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이 기아 제로 헝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콜먼 의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어요? Particularly, but I think it would be discourteous to decline the invitation. No, of course I would, because that is a very relevant question. Everything is at the individual. That's what makes up the world. So we cannot talk in just global issues, but we're up, myself as well. So what can I do? I suppose that's the simplest question. And for me, it's to do things that are genuine and with integrity. In my own life, but in also my professional life, which is, as you know, is part of working in that committee. So the work I do there, I must do it with absolute integrity for the generations to come. Because in my own family, in my private situation, my children and my grandchildren have to live in this world. So I don't have a choice really to speak in or to deal in abstracts. I deal in the reality I see. And so, yes, anything I can do. Food waste, food nutrition, all of that. So everybody has a role to play, but it's everybody decides on their own circumstance how they fit in with that. But just wants to be aware that you yourself have an ability to change the world that we live in. 네, 맞습니다. 모든 건 사실 개인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도미닉 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저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Just very, very briefly, the fact that you are here today shows that you are interested. The fact that you are interested is important. If you retain that interest, if you use your voice to influence politicians, if you lobby for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if those of you who are interested in working in the sector join the sector, for those of you who can afford to make a contribution, make a contribution. There really are a lot of ways to help and support, whether it's volunteering, whether it's financial support, whether it's engaging, whether it's political pressure. But it starts with having an interest and having an awareness. And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that you're here today. 네, 감사합니다. 사실 기부를 여기 이제 아마 이제 컨선 월드와이드 후원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부가 그 민주주의 한 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 제로 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기부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한 분씩 좀 다른 질문들을 심도 있게 해보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토론 순서 그대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널 콜먼 의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식량 위기가 생산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불안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FAO도 생산성 중심에서 시스템 회복력으로 이제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축산 농업 부분에서 이런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환경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과 지역사회 생계 안정 두 가지 과제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 FAO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혹은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I think the best starting point to answer that question, actually in the first half of it, you've actually dealt with through your panel members today, which is really in term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zero hunger. It's already in trouble, everywhere is in trouble, and
FAO is one of the holders of the DG or SDG 1 and 2, which is poverty and hunger. For us, I think a lot of you probably know, because you're working in this area, that in 2021 the strategic framework was developed to give effect. In other words, at that stage we already knew as a world tha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re in serious trouble. So the framework was brought in to actually re-energise the work of all of the agencies to, I suppose, to make food systems, and again, as you said, they're more resilient, more inclusive, more sustainable, and in other words, to change the dynamic and to provide an accelerator. To do that, it was distilled into 4 things, which again, a lot of colleagues spoke of, and we speak of, I know it's jargon and you don't like that, but it's what we call the 4 betters. So a lot of colleagues are familiar with them, which is the better production, better nutrition, better environment, better living, and leaving nobody behind. So that's the change in emphasis to have an integrated food systems approach. And for me, just in my own narrow area, that translated into action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framework for livestock transformation. That's the FAO initiative, and it's an overarching structure, all driven and underpinned by science. So science still exists in the world despite views to the contrary, and that builds the policy we do. And then specifically in livestock, how to address the issues you asked. In other words, how can we give voice and give effect to what we need to do? And that is a step further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global plan of action for the sustainable transformation of that sector. Well, I won't go into that. The plan is, and our intention is, to take those 4 pillars, to develop them without primacy of either any of them, but to take account of all of the needs of all countries and give them a framework within which they can determine what their own country needs and specificities are, and in that case give them the technology of FAO and all of ourselves, and then draw down finance to support that. So that, in our way at least, that's our first opening shot at a practical solution. 감사합니다.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 전략을 계속 잘 짜가 나가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도미닉 크라울리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가자지구 수단처럼 그 인도적 접근 자체가 차단된 지역에서는 그냥 기아가 식량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낸 구조적인 기아, 심지어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의도된 기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나 방법 자체도 좀 이제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로 헝거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걸 달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걸 다시 정의를 한다면 이제 우리 국제 NGO들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할까요? I wasn't picking it up until I worked out what to say, but thank you. I'll do the same favour for you sometime. Do we redefine zero? Zero is zero. It's like saying, we can't redefine something that is an absolute. We're either committed to trying to achieve zero hunger or we're not. The problem, and as reflected in the GHI, at the current rate, it's going to be more than 100 years before we get there. So what we really need to do is redefine the approach that's being taken to achieving zero hunger. The issue of the weaponization of hunger is reflected in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417 that was approved or voted by the Security Council in 1918. And it criminalized the use of food as a weapon of war. We've not really seen any enforcement of it, and it's that lack of global enforceability that is challenging. For me, if we really want to challenge global hunger, and I referred to it earlier on, it's responding in a more timely manner. It's getting agreement that we can actually prevent crises, that if we respond adequately, we can stop them from worsening. We can stop famine.
we can stop children dying of starvation. It can easily be done. We all know it can be done. Now, the challenge in the places like Gaza and Sudan is when you're denied access. And the only way to address that is through political pressure. The reality at the moment is nobody seems to have either the political will or the political power to force peace. And that's a sad reflection on where we're at as a society at the moment. 네. 의지가 필요하겠군요. NGO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 여러 국가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We do, and we're constantly lobbying, we're constantly pushing both our own governments and the governments in the countries in which we're working to seek access. We're seeking support from the United Nations, particularly UN OCHA, that has a responsibility for looking at issues of access. People are constantly trying everything that is permissible, but too often it's not enough.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은아 과장님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유은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계의 기하지수 아까 이제 콜먼 그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산성 중심에서 이제 회복력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농촌진흥청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기술 협력 이런 관점에서의 기술 협력 모델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현장에서 실제로 뭐 잘 작동이 됐다 하는 사례나 강화하고 싶다 하는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식량이 부족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식량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투입의 농업을 했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농약도 많이 쳤고 그리고 비료도 많이 줬고 그러면서 그 결과가 고스란히 저희한테 우리 지구에 다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기후 변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지속 가능성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는 그러한 품종들 그리고 재배 방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발표 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기후 스마트 농업 기술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에 갖고 갔을 때 그 품종과 그 재배 방법은 거의 그냥 다이렉트로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연구진들과 현지 맞춤형으로 그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투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식량 문제가 심각한 그런 국가들은 투입할 만한 자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과 자재가 적당하게 들어가서 적절하게 조화를 갖고 들어가야지만 생산성도 유지할 수 있고 또 기후 위기라는 이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를 현지에서 저희가 협력을 통해서 그 나라의 가장 최적인 것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뭐 아프리카에서 50개 품종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어떤 땅콩 품종, 그러니까 가뭄 저항성 품종이라든지 중남미에서 강낭콩 가뭄 저항성 품종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아시아 쪽에서 홍수 저항성이랑 중남미 쪽의 그 가뭄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품종과 그리고 재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그 나라의 연구진과 협력을 통해서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성과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이 마지막 이제 대미를 좀 장식. 제가 답하고 빨리 질문하고 예, 답할게요. 예. 시간 40초밖에 안 남아서. 아. ODA. 맞습니다. 예. ODA 우리나라 도미닉이 ODA가 어떤 로비라고 방향성을- 얘기했죠. 여러분의 로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ODA가 죄악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ODA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느 정책 결정자가 저 위에서 해 드실 생각으로 돈을 꽂았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관료 조직 그렇게 녹록한 조직 아니거든요. 그거 절대 못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ODA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춰도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저는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사실 되게 암울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솔루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 있는데 단지 이제 없는 거는 우리의 이제 필요한 것은 의지와 실행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